아침 햇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창문 너머에서 밀려들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느끼는 공기의 무게는 예전과 전혀 달랐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오전 8시 17분. 평소 같으면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 일과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나는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가든 멈춰 서 있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남의 일처럼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기까지 했지만 그 가벼움은 허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싱크대에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고 어제 저녁 남은 국, 몇 숟가락을 그릇째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나의 식사였다. 그마저도 요즘은 귀찮아서 건너뛰기 일쑤였다. 한 사람의 집이라는 게 이렇게나 빨리 쓸쓸해질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익숙한 진동 패턴. 법원 담당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온 것이다. 며느리 그리고 아들 부부의 사건. 내 인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믿었던 그 차갑고 무서운 단어들이 또다시 오늘의 시간을 덮어버렸다. 문자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내용은 보나 마나 다음 재판 일정 안내이거나 증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는 문득 이상한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메마른 마음이 뒤늦게 바라게 되는 기적 같은 소식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잘 안다. 거실은 고요했다. TV는 꺼진 지 오래고 벽에 시계 초침 소리가 존재감을 과시하듯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감는다. 그러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내 아들. 타고난 착함이 얼굴에도 배어있는 아이였다. 어릴 땐 눈이 유난히 맑았고 사람을 믿는데 주저가 없었다.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무너졌는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한다. 며느리.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언저리가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나와 며느리의 관계는 적어도 겉보기엔 평범했다. 특별히 친하거나 싸우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저 서로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던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엮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일들은 그보다 더 컸다. 감히 상상도 못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선택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감정이 사라진 듯한 눈. 변호사의 말을 듣는 듯 못 듣는 듯 어딘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도 그 재판을 준비하며 끌려가듯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입에 가져갔지만 향도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나 혼자만 유리벽 안에 갇힌 듯한 기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왔을까? 답을 찾으려 생각을 깊이 파고들 때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삶이라는 건 늘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나는 이제 그 현실의 결정적 순간 며느리가 법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려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시간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운 것일지도 모른다. 며느리 수진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온 가족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시어머니 영희는 직감을 느낀다. 이 아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구나. 며칠 뒤 영희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다. 혹시 이 집이 김수진 씨 시댁이 맞나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내민다. 그 종이는 소송 고지서, 그리고 고지서 맨 아래에는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다. 피고 김수진. 사유산업기밀 유출 혐의. 영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휘청인다. 우리 수진이가요? 산업기밀이요? 여성은 말했다. 저는 수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사람 회사 정보 빼돌린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큰일입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닫는다. 며느리가 단순한 외도로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수지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불륜소송, 산업기밀 유출 혐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수지는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 전화는 꺼져 있고 직장은 이미 퇴사 처리됐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온다. 영희는 밤잠도 설치며 며느리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만 단서가 없다. 그러던 중 수진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혹시 수진 거기 있니? 이틀째 집에도 안 들어와서. 영희는 그제야 두려움이 몰려온다. 설마 얘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던 그때 밤 11시 영희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어머니, 저는 내일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초췌하고 눈은 깊게 꺼져 있고 입술은 파래져 있다. 어머니, 저 정말 죄가 많아요. 근데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조용히 물어본다. 왜 그랬니? 불륜도 회사 일도 왜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수지는 고개를 떨군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20년이 모두 거짓이었으니까요. 영희의 눈이 동그래진다. 거짓? 수지는 입을 열지만 말을 끝내지 않는다. 내일 법정에서 어머니도 절 믿지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법정은 취재진으로 붐빈다. 불륜 소송의 산업기밀 유출까지 얽힌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까지 나오며 화제가 되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피고석에 앉아 있다. 남편은 전날 밤 내내 울다 지친 얼굴로 들어선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은 말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인다.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불륜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를 악문다. 수지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제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인다. 재판장이 물었다. 지키기 위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수지는 그동안 숨겨왔던 상상도 못할 진실을 꺼내놓는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수진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심장을 멈춰버린 듯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불륜을 했다니?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재판장이 다시 정숙을 요구한다. 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등에는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조직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저게 무슨 소리야?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지는 다시 말했다. 남편이 그 회사 프로젝트에 배정된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 돌아온 직원이 없다는 걸요.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 외친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다 헛소문이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다 확인했어. 6개월 전 내가 사라졌다던 그 시간. 나는 그 회사 내부 문서를 추적하고 있었어. 법정 전체가 얼어붙는다. 영희마저 숨을 들이킨다. 이 아이 대체 무슨 일을?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어머니,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불륜 상대라고 했던 그 남자. 그 사람은 사실. 재판장이 다급히 말을 끊는다. 실명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증언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남편의 회사를 조사하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린다. 뭐, 내부 고발자? 네.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판장 쪽을 향해 정면을 바라본다. 저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남편의 회사가 진행하는 불법 실험, 공금 횡령, 그리고 직원들을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구조를 모두 알게 됐습니다. 방청석 안기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수지는 떨리는 숨을 내쉰다. 회사에서는 우릴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 했어요. 남편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제거한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당신이 계획을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 남자를 만난 뒤 일주일간 수상한 사람들이 당신 뒤를 따라다닌 거.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인다. 그 사람은 나에게 남편이 곧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영희는 손을 꽉 쥐고 떨린다.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가진 정보를 받으려면 회사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그래도 그렇지. 불륜처럼 보여야만 했어? 그게 그 회사의 감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수지는 고개를 떨군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척하면 회사는 내가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고 남편을 감시하던 눈이 나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래야 당신이 안전했으니까.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주저앉는다. 그럼 내가 살았던 건 내가 그런 오해를 감수했기 때문이야?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기밀 유출죄가 적용됐고, 그리고 불륜은 증거만 보면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장은 재차 묻는다. 피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인 행동이라는 것입니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 명예보다 제 결혼보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재판장은 남편에게 발언을 허락한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난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날 버린 줄 알았어. 근데 너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그런 짓까지 했던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다. 남편은 전 법정을 향해 선언한다. 저는 오늘부터 제 아내를 어떤 죄인으로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니까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진다. 재판장은 정리 발언을 하려는 순간 수진이 다시 손을 든다. 재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 고발자였던 그 남자,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법정은 일순간 폭발하듯 웅성거린다. 수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저를 도와 회사의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보낸 사람들에게 사고처럼 위장된 형태로 영희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린다. 남편은 충격으로 멍해진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법정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저는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그 순간 법정은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완전한 정적에 빠져든다. 재판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재판에서 들은 모든 진실을 정리하려는 듯 눈을 감은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법정 안은 숨조차 삼켜지는 정막에 잠겼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옆에서는 영희가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고 있었다. 수지는 피고인석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본다. 이제 끝이구나. 그의 눈에는 홀가분함과 죄책감이 묘하게 섞인 감정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판장이 말한다. 피고 측 남편,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눈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간다. 그녀가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불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오해를 스스로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은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잣대를 갖고 있든 저는 아내가 죄를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졌다.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검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허리를 숙였다. 재판장님,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은 불륜 여부가 아닌 산업기밀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의로 유출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정황은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눈썹을 치켜 올린다. 검사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피고의 행위가 내부 고발자의 정보 전달을 돕는 과정이었고 그 목적이 남편의 생명 보호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인다. 검사가 저렇게 말해? 이거 거의 무죄 분위기 아니냐? 재판장은 곧바로 결론을 내려야 했다. 긴 고민의 끝에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피고는 명백하게 가정 파탄을 일으킬 만한 허위 정황을 연출한 책임이 있다. 수진이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피고는 산업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륜 역시 외형상의 정황일 뿐 실제 행위가 없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남편이 숨을 들이쉰다.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간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를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순간 법정이 물 터지듯 웅성거린다.
수지는 그대로 힘이 풀려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 남편은 법정 경위를 뚫고 뛰어들어 그녀를 끌어안는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만 살아있어줘서 다행이야. 며칠 뒤 뉴스에서는 남편 회사의 비리와 불법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내부 고발자였던 남자의 죽음도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회사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오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냥 우리가 원래 꿈꾸던 그 삶.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를 잃을 뻔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노을이 물든 공원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은 채 바람 사이로 수진의 머리칼이 천천히 흩날리고 남편은 그 모습을 고요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한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아준다. 두 사람은 멀어지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이야기는 그렇게 거짓 없이 온전한 진심 속에서 끝난다.